분계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얼마의 금액을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우리는 이 분계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장부에 기록하는 이 분계를 우리는 또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계 절차는 이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거래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래라고 하면 이 재산의 우리 변화가 발생하겠죠. 뭐 돈의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회계상 거래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회계상 거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변동이 발생하고 또한 이거를 또한 이 변화를 금액으로서 화폐 가치 금액으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상 거래 이제 파악 딱 되면 이제 뭐 합니까? 이 거래 판례소가 차변에 또 대변에 이 거래 판례소가 있었습니다. 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런 이 거래 판례소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결정할 것이고 이 부분은 뭐라 할 수 있다. 이거는 거래 이중성이 되겠죠. 이 복식북입니다. 차변과 하나의 거래가 양쪽 주고받는 양쪽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 개념 과목이 달라질 것이고 이게 우리는 뭐하나 이거를 거래 이중성 복식북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정 과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끔 또 발생 금액을 기록하겠죠. 이 금액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겠죠. 이건 뭐가 되죠?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계 절차 거래가 발생하고 이 거래에 맞는 이 회계상 거래인지 파악하고 여기에 맞게끔 거래 판례소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결정짓고 여기에 맞아 이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기록해서 여기 마지막으로 금액을 작성해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 분계 절차에서 우리 나와 있는 아까 이 앞에 했던 거래 이중성 또한 이 대차 평균의 원리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계했으면, 이제 각각의 이제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과 대변에 이 계정 과목을 많이 적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을 적다 보면 이 계정별로 별도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총계정 원장이라 읽어보겠습니다. 분계가 완료되면 분계한 내용을 각 계정별로 옮겨 기입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정기라고 합니다. 옮겨 적는다는 뜻이죠. 해당 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 이거를 총 계정 운장이라 그럽니다. 각각의 계정별로 정리해서 이 계정별로 정리해 놨는 우리 그 장부를 우리는 뭐한다? 총 계정 운장이라고 합니다. 이 기중에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고 이 거래를 분계라고 하는 이제 장부의 분계점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이 기록해 있는 거를 다 누적해가지고 각각의 계정별로 정리했는 게 총 계정 원장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기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중 단기중에 작성했는 거를 이제 10월 30일 기준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 결산이라는 순환 과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결산이라는 이제 단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결산은 이 기업은 이제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 계정 원장에 정기하는 행위를 기중에 반복하게 됩니다. 이 보고기간 말에는 이 기중 단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절차를 우리는 이거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에 표시하고 수익과 비용을 통한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므로 결산 절차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결산이란 말은 이 기중에
발생했던 다양한 이 재무 상태의 변화와 경영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요약 정리해 놓는 단계가 우리는 이 절차를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산표란 이 기업의 각 회계 기간 동안에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 총 계정 원장에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총 계정 원장에 계정별로 결과치만을 집계해서 이 총 계정 원장에 작성했던 이 계정별 결과치가 정확한지 이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이 집계표가 시산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산표란 이 정확한가를 이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산표는 뭐 중요하다? 이 검증하기 위한 이 작성하는 집계표가 시산표다. 그래서 시산표 검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시산표 등식으로서는 이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뭐다?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한 게 있습니다. 혼동하는 부분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시산표는 이 결산하는 절차 중입니다. 결산이 완료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말 자본이 아니고 뭐다? 이 자본은 기초 자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말 자산, 기말 부채, 이 총비용과 총수익도 이제 기말 기준에 대해서 10일, 30일 기준에서 작성을 하겠지만 이 자본은 아직까지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본은 뭐다? 이 기초 자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시는데 이 기초 자본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재무제표 이제 용어적인 겁니다. 이 재무제표는 5개 가지의 결산 보고서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 안에서는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는 5가지의 이제 결산 보고서가 우리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이 자산, 부채, 자본이 되겠죠. 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가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이제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과 비용이죠. 이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가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현금의 이제 유입과 유출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합니다. 이 자본 변동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이 자본 크기와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자본의 변동에 관한 걸 나타내 있는 게 자본 변동표입니다. 이 주석은 이 재무제표에 보면 해당 과목과 금액에 기호를 붙여서 이 별도로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에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되겠죠. 이제 추가 설명,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를 우리는 재무제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회계순환과정 한번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회계기간 중의 회계처리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기중입니다. 단 기중에는 이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거래 인식하겠죠. 거래 인식해서 이게 회계상 거래가 맞다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기록하는 것이 뭐죠? 분계장이죠. 이 분계장에 우리가 뭐합니까? 분계를 한다 그랬죠. 이 거래를 기록할 것이고 이 분계장에 이제 기록했는 이 분계 내용을 계정별로 각각의 현금이다, 보통예금이다, 상품이다. 각 계정이 있을 겁니다. 각각 계정별로 별도로 어떻게 옮겨 적죠. 이 옮겨 적는 곳이 무엇입니까? 총계정 원장입니다. 이 총계정 원장에 옮겼습니다. 이처럼 거래가 발생하고 발생했는 것을 분계장에 분계하고 기록하고 또 기록했는 것을 각각 계정별로 계정별 원장으로 옮겨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한다? 회계 기간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말이 딱 되면 우리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느냐? 결산 예비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결산 예비 절차는 우리가 이제 시산표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산표는 뭐 하는 거다?
검증기라 그랬죠. 검증. 무슨 말이냐? 앞에 기록했던, 이 분계장에 기록했던, 총계정 원장에 기록했던 이 내용이 맞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우리 뭐 한다? 이 시사한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 예비 절차죠. 본결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사한표는 본결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가 있고요. 여기다 뭐라는가 하면 이 수정전 시산표에서 뭐 잘못됐는 거 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확인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으면 어떤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이니까 파악할 것이고 또한 10일 30일 기준으로 뭐 한다? 이 결산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손익에 우리가 2연이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산 수정 분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이걸 다 반영했는 게 이제 뭐가 되죠? 수정 후 시산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가 딱 되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이제 계정에는 더 이상 어떻다? 뭐 볼 게 없다 생각을 해서 이제 뭘 하느냐? 총계정 원장을 마감합니다. 이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게 뭐다? 이게 결산 본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총계정 원장 마감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중에 발생했던 경영 성과,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죠? 이 수익과 비용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발생했겠죠. 단기 순이익이죠.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많으면 이익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단기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마감을 해서 단기 순손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 순손익을 또 구했는 거를 이제 마감 끝나면 뭐라 하죠? 재무상태표에 뭐가 있습니까? 자본이 있죠. 이 자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마감해서 단기 순익을 구했고 이 단기 순손익을 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에 적용을 해서 재무상태표까지 마감을 하겠죠. 이게 무엇이냐? 결산 본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끝이 나면 이제 가지고 이제 뭐라는 겁니까?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이제 재무상태표. 다시 말해서 이 각각의 계정에 있는 다 마감 끝났으면 이 중에서 뭘 하죠? 그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해서 이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래가 인식해서 거래가 발생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마감 결산 보고서 가는 것이 우리가 뭐한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무엇이 있다? 이 기중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해서 분계, 총계적 원자까지 하는 우리 기간 중 하는 회계 처리와 그 다음에 실수한표부터 해서 뭐가 있죠? 이제 결산 절차가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분 줄 수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